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시작해서 과학으로 끝난다. 과학 엔딩 다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눗방울 실험과 작은 열기구 실험하기. 2번 기체에서 열의 이동 알아보기. 3번 실험 관찰 24쪽 단원 마무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을 보기 전 실험 관찰 20쪽을 함께 살펴봅시다. 1번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와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관찰해 써봅시다. 영상을 보면서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와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봅시다. 날씨가 추울 때 실내를 따뜻해지게 해주는 난로. 난로는 한 곳에만 켜놓아도 집안이나 교실 전체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기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봅시다. 오늘의 준비물을 확인해 볼까요? 산발이, 알코올 램프, 비눗방울 이용해 비눗방울 부는 도구, 보안경, 면장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열 중인 실험기구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먼저 산발이 아래에 알코올 램프를 놓습니다. 그 다음 먼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고 산발이 위쪽에 비눗방울을 불어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비눗방울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인 후 산발이 위쪽에 비눗방울을 불어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니다. 비눗방울이 알코올 램프 주변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알코올 램프 주변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갔고 비눗방울도 공기의 움직임을 따라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난방기구를 켰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난방기구를 켜면 난방기구 주변의 공기는 가열되어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밀려 내려오지요. 이렇게 공기가 대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집안 전체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작은 열기구를 만들어서 기체에서 열의 이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비닐봉지, 헤어 드라이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비닐봉지가 녹을 때 환경 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닐봉지가 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헤어 드라이기와 비닐봉지를 준비합니다. 헤어 드라이기를 위로 향하게 하고 20cm 정도 위에서 비닐봉지를 듭니다. 그 다음 헤어 드라이기에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비닐봉지의 입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를 작동시켜 차가운 바람을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비닐봉지 속에 공기가 가득 차면 헤어 드라이기를 끄고 비닐봉지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방금 실험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차가운 바람을 비닐봉지에 넣었을 때와 따뜻한 바람을 넣었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 볼까요? 차가운 바람을 넣었을 때는 비닐봉지가 아래로 가고 따뜻한 바람을 넣었을 때는 비닐봉지가 위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기체에서 열의 이동을 생각한다면 에어컨과 난로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난로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기체의 열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해 보세요. 비눗방울 실험을 재미있게 보았나요? 비눗방울을 불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알코올 램프와 너무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눗방울을 불고 나서는 뒤로 이동해 관찰하도록 해야 해요. 실험 관찰 20쪽을 함께 해결해 봅시다. 1번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와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관찰해 써 봅시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비눗방울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비눗방울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였을 때는 비눗방울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알코올 램프 주변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2번)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와 불을 붙였을 때 비눗방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까닭을 써 봅시다. 불을 붙인 알코올 램프 주변에 뜨거워진 공기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고 난로는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에어컨의 쓰임은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난로의 쓰임은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공기가 골고루 퍼지려면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야겠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 따뜻해지려면 난로에서 데워진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야겠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난로를 아래쪽에 설치해야 아래쪽 공기까지 따뜻하게 골고루 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전도와 단열, 대류를 배워보았습니다. 전도가 무엇이었지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고체 물질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단열은 무엇이었지요? 단, 열,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류는 무엇이었나요? 액체에서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을 대류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 주변의 공기는 가열되어 온도가 높아집니다. 공기를 가열했을 때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을 대류라고 합니다. 기체에서도 액체에서와 같이 대류를 통해 열이 이동합니다. 실험 관찰 24쪽, 25쪽을 함께 해결해 봅시다.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온도계, 전도, 대류, 단열, 섭씨도. 1번 온도는 이것으로 측정하며 단위는 이것이다. 가로 안을 채워볼까요? 온도는 온도계로 측정하며 단위는 섭씨도입니다. 1번 그림은 적외선 온도계죠.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면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이것이라고 한다. 보기에서 2개 사용해서 남은 것은 3개 남았습니다. 전도, 대류, 단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도입니다. 고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 이동하는데 이러한 열의 이동을 전도라고 합니다. 2번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온도가 더 높은 물질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2번 온도가 더 낮은 물질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3번 접촉한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열의 이동 때문이다. 4번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는 같아진다. 5번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로 이동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하죠. 두 개의 낮은과 높은을 X하고 둘이 바꿔주면 정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3번 다리미의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옷을 다리는 부분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을 써 봅시다. 옷을 다리는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해야 하고 손잡이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옷을 다리는 부분에는 열을 잘 이동할 수 있게 금속을 사용하였고 손잡이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 바닥에 빨간색 뜨거운 물이 담긴 병을 두고 뚜껑을 열었을 때 빨간색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화살표로 그려봅시다.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봅시다. 화살표로 빨간색 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예상해서 그려봅시다. 선생님도 그려볼게요. 빨간색 뜨거운 물은 이런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에 담긴 뜨거운 물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액체에서는 온도가 높은 물질이 위로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합니다. 이러한 열의 이동을 대류라고 합니다. 확인 문제 5번. 다음 주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 써봅시다. 먼저 탁자 위에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면에서 일어난 열의 이동을 말해봅시다.
뜨거운 삶은 면에서 얼음물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을 살펴볼게요. 국에서는 어떤 열의 이동이 있을까요? 국을 데울 때 대류에 의해 열이 이동합니다. 액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대류를 통해 열이 이동합니다. 이러한 대류를 통해 국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다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쌀밥이 보입니다. 전기밥솥의 뚜껑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체에서도 액체에서와 같이 대류를 통해 열이 이동합니다. 다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 바로 고기 반찬입니다. 맛있는 고기가 치 하고 익고 있는데요. 온도가 높은 프라이팬에서 온도가 낮은 고기로 열이 이동합니다.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프라이팬의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라서 열이 잘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열이 잘 되는 집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만나요.